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것을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결국 이들은 관계가 불편할 정도로 너무 가까워진다고 느끼면 뒷걸음질 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저는 많은 거부 회피형과 공포 회피형 사람들이 첫 만남의 설렘, 즉 허니문 기간만을 끝없이 쫓는 굴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별 직후에 그들이 이른바 이별의 해방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회피형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 무엇일까요? 한번 파헤쳐 봅시다. 2021년 6월 9일에 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전 연인은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나요?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337명 중 87% 이상이 자신의 전 연인을 거부 회피형이나 공포 회피형이라고 답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회피형에 대해 다룬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이 영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90%가 회피형 전 연인을 두고 있다는 데이터가 제 눈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책을 사고 연구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서 저는 회피형에 대한, 특히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믿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다소 기묘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특히 거부 회피형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이론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원은 명확하게 8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회피형은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2단계, 누군가를 찾아 허니문 기간에 돌입합니다. 3단계, 회피형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자극을 받습니다. 네, 슬슬 흥미로워지죠. 보통 이 상처는 상대방의 불안형 애착이 드러날 때 자극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풀어보죠. 그리고 4단계, 회피형은 관계를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원의 정확히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지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와 6단계부터는 정말로 상황이 엄청나게 흥미진진해집니다. 5단계는 당연히 회피형이 실제로 관계를 떠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6단계, 회피형은 이른바 이별의 해방감 또는 미니 허니문 기간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여기가 진짜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피형 애착 관련 자료인 프리투어태치닷컴의 연구를 한번 볼까요? 회피형은 종종 연애의 의무감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초기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기분에 취해 처음에는 전 연인을 그리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의 해방감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거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태치드라는 책의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태치드는 아미르 레빈과 레이첼 헬러가 성인들이 사랑을 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118페이지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나옵니다. 회피형은 종종 자기 의존을 독립성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피형은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것을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질 때 이들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뿐이죠.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 제가 미니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원에서 6단계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단계가 이 단계, 즉 실제 허니문 기간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구조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만의 이론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부 회피형과 공포 회피형 사람들이 허니문 기간이 주는 쾌감의 끝없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과의 허니문 기간을 위해 연애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의 허니문 기간을 위해 새로운 연애로 갈아타고 헤어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회피형은 이 단계에서 상대방과 사랑에 빠집니다. 관계가 새롭기도 하고 아직 많은 헌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죠. 관계에서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관계의 새로운 반짝임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피형 파멸의 원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볼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추락입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는 당연히 미니 허니문 기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허니문 기간이 얽매이는 것 없이 사랑을 즐기는 것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 허니문 기간은 그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되찾고 그 사실에 기뻐 날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별의 해방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장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인 거죠. 대부분의 회피형에게 이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므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프리투 어태치에 따르면 회피형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초반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보통 이별 후에도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대상을 쫓는 상황을 훨씬 편안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거나 죄책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누군가에게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일시적인 안전함을 느끼고 그 연결고리를 즐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회피형은 그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이 전체 과정과 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이를 위해 7단계와 8단계를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리바운드 관계, 즉 홧김에 만나는 환승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별의 슬픔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유튜브에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요즘 연애 시장에서 리바운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 관계는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연인을 잊기 위한 리바운드 관계가 실패하는 6가지 이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 사이에 휴식기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되며 새로운 관계에서의 위험 신호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바운드 관계가 효과가 있다거나 슬픔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위해 조사한 모든 자료들은 그 믿음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디 애틀랜틱의 기사에 따르면 리바운드 관계는 명성이 아주 최악입니다. 하지만 이별에서 회복 중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연인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이 더 높았고 타인을 더 잘 신뢰했으며 전 연인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대답할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조지아 서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에이미 해크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새로운 누군가와 데이트를 빨리 시작할수록 이전의 관계로부터 자신이 더 빨리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리바운드 관계는 실패한다는 이 흔한 믿음은 어느 정도 틀린 셈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사람들이 리바운드 관계가 이별을 극복하는데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했다는 사실도 완전히 말이 되죠. 이는 그들이 허니문 기간에서 또 다른 허니문 기간으로 갈아탄다는 생각에 더 큰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연애에는 사실상 2번의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할 때 느끼는 허니문 기간이 있고 누군가와 헤어진 직후에 느끼는 또 다른 허니문 기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자료를 뒤졌습니다. 과연 리바운드 관계가 얼마나 흔할까요? 물론 저는 일부 회피형 사람들이 이 원의 7단계와 8단계를 건너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그렇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사람들은 몇 %나 될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줄 만한 자료를 말 그대로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요. 가장 근접한 자료는 이혼 통계를 다루는 약간 출처가 불분명한 블로그 글이었는데 장기 연애를 한 사람들의 약 75%가 이별 후 리바운드 관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거는 좀 빈약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여지는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직접 투표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52%가 리바운드 관계를 가졌다고 답했고 48%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즉 거의 50대 50의 비율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원의 7단계와 8단계를 건너뛰는 사치를 누리지 못한 48%의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정말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7단계와 8단계는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7단계는 당연히 이별의 후폭풍이 회피형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8단계는 본질적으로 우울감의 단계입니다. 이때 회피형은 왜 나한테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며 끔찍한 기분을 느끼죠. 마치 도미노처럼 7단계가 그들을 덮치면 8단계는 필연적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프리투 어태치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회피형은 상대방을 만날 수 없고 관계가 끝났으며 대체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비로소 전 연인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계의 얽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회피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 7단계와 8단계를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그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둔다면 이들은 애틋한 향수에 젖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을 환상의 전 연인, 즉 팬텀 X로 미화하게 됩니다. 자, 이걸 들어보세요. 어태치드 12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애 관계를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 중 하나는 관계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종종 까맣게 잊어버린 채 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 고민하며 오랫동안 잃어버린 연인을 사랑스럽게 추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상의 전 연인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회피형의 궁극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연인을 그리워하거나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인생에 있었던 그 연인을 애타게 찾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이 믿음은 환상의 전 연인이라는 개념을 키워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현재의 파트너보다 항상 빛나 보이는 이 이상적이고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을 말이죠. 결코 가질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집착은 종종 그들이 현재 맺고 있는 진실한 관계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 중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환상의 전 연인이 단 한 명뿐인지 아니면 여러 명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조사를 해봤지만 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피형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마다 여러 명의 환상의 전 연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 처음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 처음으로 동거를 했던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새로운 환상의 전 연인이 탄생할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환상의 전 연인 증후군은 반드시 그들이 데이트했던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향일 수도 있고 이런 완벽한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죠. 제가 잠시 딴 길로 였네요. 기본적으로 7단계와 8단계에서 그들은 여러분을
환상의 전 연인으로 미화하며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피형의 끔찍한 파멸의 바퀴가 1단계부터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들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프리투 어태치의 인용구를 한 번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을 만날 수 없고 관계가 끝났으며 대체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비로소 전 연인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없고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헤어졌고 이미 미련을 버렸거나 적어도 미련을 버린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죠. 본질적으로 이 방법만이 회피형이 여러분을 환상의 전 연인 카테고리에 넣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잠시 6단계, 즉 이별의 해방감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피형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은 여러분이 쏟아내는 불안감에 압도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안심시켜 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왜 일부 회피형 사람들이 7단계와 8단계를 건너뛰고 파멸의 바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자, 사람들의 최악의 이별 경험담을 들어보죠. 최악의 이별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사람인데 문자로 끝났죠. 페이스북 메신저로 차였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를 쫓아낸 거죠. 저는 저 자신과 제 감정을 아끼기 때문에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야외 시장에서 누가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회피형에게 최악의 악몽은 바로 상대방의 불안한 행동, 끊임없는 확인의 요구, 그리고 회피형에게 충분한 혼자만의 공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회피형이 여러분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허니문 기간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여러분을 진짜로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멀리서나마 여러분을 애틋하게 여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소한 말이죠.